자, 시강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학습 목표가 있어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해야 된다. 조건과 기한, 조건이 뭐고 기한이 대해서 뭔가. 자, 조건과 기한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관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래서 조건이 뭐고 기한이 되는지 완전히 구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좀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기한에 대해서는 불확정 기한과 대표적으로 정지 조건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기한과 정지 조건을 어떻게 구별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한의 이익과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를 우리가 이해해 두셔야 돼. 그래서 10강의 학습 목표는 즉 6장에서 학습 목표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요 네 가지 대해서 초점을 맞춰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관입니다. 자, 부관의 의의를 우리가 보셔야죠. 그래서 부관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부관이란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게 바로 부관이 됩니다. 부관이 되죠. 그러면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이다. 그러면 당사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당사자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바로 법률행위가 되죠. 법률행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법률행위에서 부관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번 내포해보죠. 자,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정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기성 조건, 해제 조건, 대표적으로 법정 조건,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 애관상 조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가정 조건에서 대표적인 법정 조건이 있죠. 자,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법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이요. 그럼 법률 규정, 조건은 바로 법률 행위가 되죠. 그러면 앞에는 법률 규정이고 앞에는 법률 행위야. 그렇다면 뒤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 규정과 법률 행위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관의 종류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부관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이 조건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if라는 거예요. if라는 거예요. 기한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이죠. 만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이라면 조건이 붙었다면 확실한 사실인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자, 여기 칠판에 뭐 써놓지는 않았지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다.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이렇게 되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 목적은 학과 적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죠. 그럼 마찬가지. 그러면 특별 성립요건은 뭐다? 혼인신고, 각종 신고들.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별 효력요건과 관련돼서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이 되면 조건이 성취된 날. 그러면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바로 뭐예요? 성립요건 측면이 아니라 효력요건 측면이다.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조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조건의 의미와 기한의 의미를 우리 기본서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과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성립이 아니에요. 효력을 발생 소멸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 약관이며 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다.
자, 부관은 법률행위 외부로부터 효력을 제한하려는 다른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에서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로 2번의 설명을 제가 달아놨어요. 대판이죠. 판례입니다. 자, 3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립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조건과 기한이고 따라서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 이게 특히 우리가 가로 3번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가로 4번은 3번에 대해서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고요. 자,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자, 조건입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하는 것,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조건이 붙어야죠.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효력을 의존하는 점에서 뭐에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 조건의 정리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조건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 다시 조건은 장래의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실에 주된 의사표시의 효과죠. 성립이 아닙니다. 효과를 설정하는 정된 의사표시가 바로 뭐다? 조건이다. 자, 조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만약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조건의 정리에는 이제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지 조건과 대표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다? 해제 조건이 있어.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예요? 입법.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뭐예요? 티커를 사주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발생을 의미하는 거네.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함으로써 장차 발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발생의 의미죠. 해제 조건은 뭐냐? 네가 공인중개사에 따지면 떨어지면 티커를 사주지 않으마.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효력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소멸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 되죠. 그러면 정지 조건은 이거는 장차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장차 발생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고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러면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이 바로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바로 소멸하게 되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자주 출제하는 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게 뭐예요?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그럼 조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의 조건. 수의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에서만 뭐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의 조건. 자, 수의 조건은 대표적으로 또 뭡니까? 두 가지가 나와주겠죠. 순수. 당사자의 의사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게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순수 수의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 사실만 당사자 전적인 의사에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언제나 무효라는 거야. 언제나 무효. 자, 여기는 이제 단순 수의 조건이 있어. 단순인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면 티커를 하나 사주마. 시계를 하나 사주겠다. 그러면 당사자의 의존 플러스 사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그러고 순수 수의가 내 마음이 내키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당사자의 전적인 거. 이거는 언제나 무효가 되고 이 순수 수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내게 선물하겠다.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만 표시되는 게 바로 순수 수의 조건이 되고 비수의 조건은 단순 수의 조건은 당사자 의사 표시 플러스 사실 상태가 플러스 됐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수위 조건의 반대말은 그럼 뭡니까? 비수위 조건이죠. 그래서 비수위 조건. 자, 만약 눈이 온다면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 조건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 바로 비수위 조건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눈이 온다면 우연치 않게 눈이 온다면 우연치 않게 이게 우성 조건이 되죠. 우성 조건이라는 의미가 탄생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혼성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혼성 조건. 기본서에 나와 있죠. 혼성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 표시 플러스 뭐예요? 제3자의 의사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감녀와 결혼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감녀와 결혼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가 혼합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대표적인 혼성 조건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 이제 기본서 보면 가로 3번에 적극 조건과 소극 조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 조건과 관련돼서 순수 수위 조건이 뭐냐? 언제나 무효다. 단순 수위 조건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단순 수위적 순수 수위 조건과 단순 수위 조건 의미 정도만 파악해 두시고요. 수위 조건에 반대면 비수위 조건. 비수위 조건으로서 우선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놓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대표적인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우리가 받아놔야 되고요. 그러면 조건의 의미, 다시 조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조건이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효력을 장차 발생 소멸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조건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무슨 조건이다? 바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로서는 가로 3번, 그러면 3번, 그냥 큰 3번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조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자, 불법 조건이라는 게 있고 기성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조건, 기성 조건, 그다음에 불능 조건, 법정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예관상 조건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을 바로 뭐예요? 가장 조건이야. 그러면 가장 조건에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불법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불법 조건은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은 대표적으로 191조에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을 잘 우리가 조문이 있어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항과 관련돼서 가장 조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성 조건과 자, 기성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기성 조건과 바로 대표적으로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능 조건. 기성 조건이란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게 바로 기성 조건이고, 불능 조건이란 불능이죠.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을 때, 해리가 세리가 만났을 때, 그러면 기성 조건과 정지 조건이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 만났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아주 쉬워요. 기성 조건은 우리가 뭡니까? 유효니까 요거는 이미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불능 조건은 여기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곱하기.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발생이니까 요거는 플러스로 한번 시켜보죠. 자, 플러스가 되고요. 자, 해제 조건은 이거는 발생 소멸이니까 마이너스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수학에 가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네.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이게 이제 더하기를 하면 안 돼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이거는 안 되는 곱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그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서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효. 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네. 무효. 자,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때는 뭐예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래.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서 유효가 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관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민법 151조 2항, 이거는 3항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올 때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억에. 그러면 기성조건 그러면 플러스 이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1조 2항을 한번 보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 말은 기성 조건이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유효가 된다라는 거네. 기성 조건이 플러스면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 2항에 나와 있네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151조와 관련돼서 불법 조건과 그 다음에 기성 조건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기성 조건, 불능 조건과 관련돼서 거기 기본 교재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을 협력해가지고 151조 2항과 3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 이제 법정 조건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죠. 법정 조건. 자, 법정 조건이. 자, 법정 조건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함으로써 대표적인 뭐야 조건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래서 가장 조건에는 불법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있고, 불능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과 관련돼서 얘기 봐봐요. 자, 그럼 부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에 뭐예요? 조건에 뭘 살펴봤어요? 조건이란 무엇이라 하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 자, 조건에 대해서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수의 조건과 관련돼서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 그럼 수의 조건의 반대말에 비수의 조건으로서 이미 우선 조건과 무선 조건이 있었다. 혼성 조건이 있었죠. 적극 조건과 소극 조건.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조건, 여기 특히 조심해야죠. 가장 조건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 불러봐요. 뭐가 있었어요? 예, 기성 조건, 또 불법 조건, 또 불능 조건, 또 뭐가 있었어요? 법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를 살펴봤고, 이 조건과 친하지 않는 행위, 친하지 않는 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은 친하지 않는 거, 조건과 친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인 공익상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상 이유라는 공익, 그러면 사회질서나 강형법규에 반하는 경우, 이때는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없어.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1억을 주겠다. 내 와이프인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럼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하더라도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공익상 이유에서 첫 번째 이유고, 사익상 이유는 조건 기한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이 이익이 침해되는 거라. 그러면 불안전지에 있을 때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취소, 우리 형성권이 있죠. 대표적으로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취소라든지 추인이라든지 상계, 해제, 함매와 같은 단독행위 경우가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채무의 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의 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이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채무의 면제라든지 동의가 있거나 면제, 그다음에 유증은 대표적으로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의의와 관련돼서 의의를 우리가 살펴봤고,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꼭 좀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관과 관련돼서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해 두시고, 부관은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으로서 요 당사자의 의미를 포인트를 잡고, 당사자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그러면 당사자가 부관은 약관이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부관이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조건의 의, 조건의 종류, 조건과 친하지 않는 것. 그럼 기한도 마찬가지겠죠. 기한의 의, 기한의 종류, 기한에 친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한은 그러면 기한과 관련돼서 이제 의미가 나오죠. 기한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 교재 몇 개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본 교재에 보니까 음수표행위라는 게 있어요. 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수표행위에 대해서는 기한은 친하다. 기한은 붙일 수 있죠. 만약에 이 기한 내에 음을 막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한과 친하다. 기한은 친하다라는 거.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의 조건을 붙인 결국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조건이 법률행위 일체적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조건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그래서 소극적 보호가 있고 적극적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 보호는 침해를 금지한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148조의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 보호 측면에서 그러면 적극적 보호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보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처가 있고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상보담으로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행위로서 일종의 무슨 건으로 경영해. 그래서 기대건이다. 기대건이라는 것은 일종의 희망건으로서 대표적으로 기대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던 길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 교재에 보면 그래서 가로 2번의 적극적 보호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 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일반 규정에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상보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조건의 성취 불성취와 조건 성부의 의조로서 그러면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해서 조건 법률행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게 이제 우리 조건 성취와 불성취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써놨느냐?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효과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효과가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원고에 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우리 이야기해야 돼. 입증 책임이 나왔다.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주장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 그 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그 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는 측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 유리한 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조건성부의 의제. 우리가 조건성부의 의제는 민법 150조에 있는데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막 준비를 해요. 저 사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네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상대편이 약속을 했는데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저를 합격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시험 전날에 뭘 매겼어요? 설사역을 매겼어. 그래서 시험을 못 봤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바로 대표적인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조건 성취에 의존해서 조건 성취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진위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때, 그때 방해할 때는 상대방이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저는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설사약을 매기지 않았다면 나는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가 방해함으로써 나는 1,000만 원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성취의 의제가 됩니다. 자, 조건 불성취의 의제는 받아.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지 성취에 관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성취의 의제와 조건 성취의 불성취의 의제는 우리 민법 150조 조항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항과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 성취의 효력. 그래서 조건의 성부 확정의 효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두시고, 특히 가로 2번에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시에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에 의해서 법률행위 성립 시까지는 소급시킬 수 있다. 그래서 147조 3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약으로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부수적으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한이 뭐냐? 기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1월 1일로부터 자, 1일로부터 그러면 12월 31일까지 30일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 1일로부터 뭐뭐로부터 여기 이제 시기부가 되네. 시기부. 그러면 요거는 이제 12월 30일까지 종기부가 되죠. 종기부. 시작한다. 그다음에 종기부. 요거는 기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발생과 소멸의 효력적인 측면에서 확정 짓는 게 바로 기한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부라는 것은 장차 그러면 요거는 발생의 의미가 되어 있네요. 발생. 요건 종기부는 마칠 종자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장차 소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부, 종기부, 기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시기부와 종기부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한이라는 것은 확정기한이 있어요. 확정기한. 그러면 확정기한으로서 12월 30일 딱 정해져 있죠. 확정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확정기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불확정기한이라는 게 있어. 내가 죽으면 사망한다면 죽기는 죽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사망은 바로 불확정기한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기한의 의미와 기한의 종류. 그러면 기한이란 장래에 도래한 확실한 사실에 주된 의사표시에 법률 성립이 아니라 효과를 의존하는 종된 의사표시가 뭐가 되느냐? 바로 기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종류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본교재에서는 요건 이제 가로 1번에 시기부와 종기부를 규정해놨네. 그러면 시기란 1일로부터 임대한다.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마친다. 그래서 종기한다, 소멸한다라는 거네.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나올 겁니다.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 확정기한이고 갑이 사망할 때, 첫눈이 올 때 오기는 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불확정기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교재 판례가 저 하나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별표 3개 놓고 자 정지 조건인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인지 아니면 불확정 기한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는 조건으로 보여야 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될 때 이때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한이 된다라는 거네.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이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그 판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한과 그러면 아까 조건과 친하지 않는 거 봤지만 이번에 기한과 친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기한은 어음 수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어수. 근데 어음 수평에 대해서 조건은 붙일 수 없죠. 근데 기한에 대해서는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취소나 상계, 해제, 인지와 같이 서고표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한 자체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월 1일로부터라는 것은 장차 발생으로서 시기부, 요 12월 30일까지가 종기부야.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사이가 뭐냐? 바로 기간이 되죠. 그러면 기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관이 아니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이 그림의 측면에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한 도래전의 효과는 민법 154조에 자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저들을 여기 나와 있죠. 처상 보당, 처분, 상속 보전, 담보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담보. 근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뭐예요? 절대 기한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소고표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간의 기한에 소고표를 특이하겠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한과 관련돼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관에 대해서 봤고요. 조건과 관련돼서 살펴봤고, 그러면 기한에 대해서 봤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 자, 요 기한의 이익과 관련돼서는 민법 몇 조에 규정해 놨느냐? 특히 153조에 나와 있어요. 기한의 이익과 그 폭이라고 나와 있어요. 1항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은 요거 조심해야 돼요.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추정. 본다가 아니에요. 요게 조심해야 돼요. 추정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라는 걸 잡고 그러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추정받네요.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채권자가 입증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항과 관련돼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153조와 관련돼서 기한의 이익. 여기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과 상실에 대해서는 뭐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제 동그라미 2번에서 맨 밑에 보면 니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388조와 관련돼서 388조의 규정이 되어 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고 감소시키고 멸실하게 될 때,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럼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건 대표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의미에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부관의 의미를 한번 잡아보고 조건은 조건과 그 다음에 기한,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대표적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장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우리 학습 목표를 처음과 시작을 동일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10강에서 학습 목표가 6장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조건과 기한은 부관이다. 그러면 조건의 개념과 기한의 부관, 기한은 조건의 개념과 기한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거 눈신 잡아야 돼. 기간은 부관이 아닙니다. 자,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해 봤고요. 불확정 기한과 정지조건을 구별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로서 그걸 우리가 별표 3개를 해놨었죠. 기한의 이익과 기한의 이익의 상실가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추정받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이익하고요.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388조와 관련돼서 상실 사유를 이해한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그래서 10강에서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그래서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강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쉬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